자, 이번 시간도 역시 첨삭, 민법 계약이고요. 첨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YSO9309님께서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뭐 깔끔하게 아주 20점 중에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근데 살짝 보완될 부분들 몇 가지만 짚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동시행항변권 관련된 사례고요. 2017년 5월 15일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1억을 수령했습니다. 당일날 계약금 1억 수령하고 이후 중도금 4억은 동년 6월 1일 수령하기로 하고 잔금은 6월 25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약술하라. 20점입니다. 자, 지금 뭐 참고로 2차 시험 경쟁률이 거의 10대 1이죠. 그래서 다 똑같이 작성하는 정도에서 조금 더 잘 써야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먼저 명확하게 문제에서 동시에 항변권을 위한 요건을 약술하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동시에 항변권 뭐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것도 작은 사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의 제기를 통해서 어떤 쟁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갑과 을의 계약 자체는 매매 계약입니다. 즉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이행상의 결련성의 효력이죠. 즉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문제된다. 요 정도 적어주고 두 번째 쟁점에서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동시행 항변권, 의, 요건 이렇게 작은 목차로 들어가 주셔도 점수엔 차이가 없다. 근데 일반적인 사례형 작은 사례라 하면 먼저 기본적으로는 쟁점 정리부터 들어가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동시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채무의 변제기 도래 후에 상대방이 채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 중요한 거죠. 채무 이행이나 먼저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검토를 해보니 자, 첫 번째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이렇게 쓴 것보다 그죠? 쌍무계약이 존재해야 될 것. 그래서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보다 첫 번째는 당연히 매매계약 자체가 쌍무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의 특성상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존재할 것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쌍무계약이란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해주면 좋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 목차 1번처럼요.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어떻게 됩니까? 소위 원인 자체가 별개의 원인인 경우,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경우 또는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죠. 동일한 쌍무 계약에 의해 생겼더라도 상호간에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을 경우 동시행 항변권은 어떻게 합니까?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요건 검토할 때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쌍무계약에 대한 개념 정의를 여기 써주는 건 좋은데 그 동시에 항변권 자체는 단순히 쌍무계약만 존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쌍무계약의 특성상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원인 자체가 별개의 원인에 생긴 경우이거나 동일한 쌍무 계약에 의해 생겼더라도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동시항변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요건 검토. 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네, 좋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경우. 이게 뭐죠? 소위 요 말은 선이행 의무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의무를 지는 경우 동시양변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외적 의미를 한 겁니다. 자, 원칙적인 얘기를 진 거예요. 즉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항변권은 발생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즉 선의의 의무자일 경우, 즉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의행 의무자일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앞에 뭐가 빠졌죠? 원칙적인 내용을 조금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죠? 네, 원칙이다. 그래서 이후에 쓰셨던 요 말, 아이고, 요게 뭐죠? 기본 색상으로 바꾸고 빨간색. 사라졌네요. 네, 사라졌다.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이요. 따라서 자신이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즉 선의 의무자일 경우에는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즉 동시에 항변권이 발생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내용이라면 우리가 요런 사례 많이 나오죠. 예외적 사유죠. 즉 선의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시행, 즉 항변권을 갖는 경우죠. 뭐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선의행 의무자이지만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급하면 이 두 가지는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불안해 항변권이죠. 불안해 항변권. 알죠? 개념 불안해 항변권. 즉 내가 당사자 일방이 선의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상대방의 재산 상태 악화로 반대 급부의 이행을 구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선의 의무자에게도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된다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칙을 적어주시고 두 번째로 선의 의무자라 하더라도 예외적 항변권을 갖는 예외적 사유를 적어주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급하면 이 정도라도 적어주시는 게 점수를 좀 더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다. 그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시간에 쫓겨서 못 쓰지 말고 시간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적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죠.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에서 효과는 동시에 항변권 존재의 효과죠. 존재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 존재의 효과에서 대표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은 불발생. 그죠? 이행지체 책임의 불발생. 그 다음에 이행 거절.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 자체는 불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상대방이 채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뭐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계약이 해제된다? 해제되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 소멸시효 진행. 동시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경우 이행기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좋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말이죠. 요 한 줄 잘 쓰셨습니다. 상계금지.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입니다. 요 말을 의외로 이건 채권 총론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상계 문제를 단독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왜냐면 계약법 총론 부분에서는 상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동시에 항변권에 있어서 그 동시 항변권 존재의 효력에 있어서 소위 상계 금지효가 문제된다. 그래서 상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계,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죠. 상계. 자, 요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상계라고 하는 거, 상계. 상계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자,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 이에 대해서 그 채권을 자, 대등에게서 자, 소멸시키기 위한 소위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가 바로 상계입니다. 네, 상계. 그 중에서도 상계라는 것은 자, 두 가지.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으로 나뉜다. 자동 채권은 쉽게 얘기해서 상계 시에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 주장하는 채권을 말하고 나 이 채권 상계할래. 수동 채권은 그 상계로 인해서 없어지는 자신의 채무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요 사례를 이해해 보시면은 상계 금지효. 왜 동시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동시이행이 붙은 자동 채권이라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기 C라고 할게요. 표현을 동시에 항변권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은요. 기본적으로 을에 대해서 뭘 부담하고 있다? 100만 원의 채무. 그렇죠? 1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그래서 을에게 1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거예요. 요 채권. 여기 파란색 표시가 되는 게 이제 100만 원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100만 원에 대한 채무가 있겠죠? 네, 채무. 100만 원에 대한 채무가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은 이제 자동차 수리공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자동차 카센터 갑에게 을이 뭘 맡깁니까? 자동차 수리를 맡겨서 수리대금 100만 원이라고 맡깁니다. 수리대금 100만 원에 대한 100만 원을 부담한다. 이건 채무죠? 예. 그럼 요 채권은 뭐가 생기는 겁니까? 요 갑에게 요 자동 채권의 이름으로써 100만 원의 수리비 청구권이죠? 수리비 청구권 100만 원.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1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다. 이때 갑이 요 수리비 채권 100만 원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한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상계가 허용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을이 가지는 소위 동시에 항변권이 갑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하게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 항변권은 내가 자동차를 받을 때까지, 그죠? 자동차를 받을 때까지 요 수리대금 100만 원 채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동시에 항변권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반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수리비 100만 원을 선이행하게 된다 이겁니다. 먼저 100만 원을 넣어줘. 그죠? 여기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까 너가 요 수리비 청구, 요 자동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게.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동차를 반환받을 때까지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죠? 요 동시에 항변권 자체가 그 갑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지금 잘 쓰셨죠? 그래서 요 말이죠.
자, 이거 지우고요. 상계 금지호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예, 요 한 줄이 요런 차원의 요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동 채권이 동시행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뭐 이 이상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 왜? 헷갈리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효과까지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예, 문제 해결.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매, 부동산, 인도, 명도 의무는 잔대금지 의무와 동시행, 항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잘 쓰셨어요. 네, 굉장히 잘 쓰신 거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 정도 쓰신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도요 조금 이렇게 쓰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모범 답안처럼 쌍무계약은 당사자로서 변제기가 어떻게 한다? 도래한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다?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라면 갑과 을은 상호간에 상대방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완벽해지겠죠. 네, 완벽한 답안이 된다. 네. 그래서 뭐 20점 중에 이 정도면 뭐 글쎄요. 모범 답안에서처럼 요 예외적 사유에서 한 뭐 2점 정도 까인다 하더라도 한 17점 이상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답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잘 쓴 답안이다. 굿! 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